운동을 열심히 하는데도 몸이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피곤해진다면, 같은 페이스인데 심박이 더 빨리 오르고 주말에 한번 길게 뛰면 평일에 계속 몸이 무거우신 분들도 있죠. 운동 후에 그리고 단 음식이 미친 듯이 당기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히려 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수 있습니다. 나 지금 연료가 부족해. 우리는 보통 많이 먹어서 생기는 문제들을 걱정을 합니다. 살찔까봐 걱정하고, 혈당이 오를까봐 걱정하고,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는 건 아닐까 또 걱정을 하죠. 그래서 제로 음료, 제로 간식, 저칼로리 음식, 무설탕 제품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제품들이 전부 나쁘다는 뜻은 아닌데요.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덜 먹으면 좋은 거 아닌가? 칼로리가 낮으면 더 건강한 거 아니야? 운동도 하니까 먹는 건 당연히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운동하는 사람에게는 반대의 문제가 있습니다. 많이 먹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덜 먹어서 생기는 문제.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필요한 타이밍에 필요한 영양이 들어오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최근 스포츠 영양에서는요, 선수들의 저영양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훈련량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먹는 양은 줄고 회복은 따라오지 못하면서 피로, 부상, 컨디션 저하, 심지어 호르몬 문제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전문적으로는 상대적 에너지 결핍, Relative Energy Deficiency in Sports, RED-S라고 또 표현을 씁니다. 말은 어렵지만 사실 핵심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운동을 많이 하는데 몸이 쓸 에너지와 회복 재료가 부족하면 몸은 당연히 강해지는 게 아니라 버티는 모드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 선수들도 다이어트, 몸매 관리, 영양 지식의 부재로 상대적 영양 결핍 문제가 점점점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운동 선수들에게만 해당이 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같은 동호인에게 더 조용히, 더 위험하게 찾아오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수들처럼 운동하고 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아침에는 출근해야 합니다. 또 그리고 하루 종일 일해야 하죠. 자영업자분들은 식사 시간도 불규칙하고 퇴근하면 가족도 챙겨야 됩니다. 잠도 부족하고 스트레스는 점점 쌓이죠. 이미 피곤해 죽겠는데 운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사는 대충 때우고 운동 전에는 공복 운동이 좋다고 공복으로 나가고, 운동 후에는 바빠서 또 커피만 마시게 되죠. 주말 장거리는 운동한다는 마음으로 물만 마시면서 또 버팁니다. 이러면 몸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계속 버티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운동하는 선수뿐만 아니라 동호인이 꼭 알아야 할 저영양 문제를 쉽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가 저영양 상태인지 확인하는 방법, 몸에서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까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영양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안 굶는데요. 저는 밥도 먹고 간식도 잘 먹어요. 저는 오히려 많이 먹어서 걱정인데 뭐가 문제죠? 저영양은 꼭 굶는 사람에게만 생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루 동안 내가 쓰는 에너지, 운동으로 쓰는 에너지, 일하고 생활하는 데 쓰는 에너지, 그리고 회복에 필요한 에너지, 이 모든 것에 비해서 몸에 들어오는 에너지, 회복 재료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먹는 양이 아닙니다. 언제 먹었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운동 전후에 필요한 만큼 내가 잘 섭취를 해줬는지, 이걸 같이 보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하루를 한번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아침에 공복으로 1시간 운동을 했습니다. 달리기를 했다고 볼게요. 운동 후에는 바빠서 빨리 챙기고 커피만 간단하게 마시고 출근을 했어요. 점심은 회의 때문에 바빠서 김밥 한 줄이나 샐러드를 대충 먹고요. 오후에는 너무 피곤하니까 또 커피와 과자로 버텨봅니다. 저녁에는 늦게 퇴근을 하고 또 많이 먹게 되죠. 많은 분들의 하루 일과와 비슷하지 않나요? 이 사람은 굶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본인은 이렇게 느끼고 있을 거예요. 아, 나 오늘 꽤 많이 먹었는데 저녁에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야? 오히려 걱정을 하죠. 그런데 운동하는 몸 입장에서는 다르게 보입니다. 운동 전에는요, 공복으로 연료가 없었고요. 운동 후에는 커피만 마셔서 회복 재료가 늦었습니다. 점심에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부족한 상태였고요. 오후에는 커피와 단, 과자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밤에 몰아서 먹게 된 거죠. 하루 총량을 보면은 많이 먹은 것 같아도 몸이 필요한 시간에는 계속 영양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영양은 단순히 적게 먹는다가 아니라 운동하는 몸에 필요한 양, 질, 타이밍이 맞지 않는 문제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먹는 것에 대해 한쪽에만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탄수화물 드시면 안 돼요. 안 좋아요. 칼로리는 낮을수록 좋다. 제로가 더 좋다. 살이 빠져야 관리가 잘 되는 것이다. 운동하는 사람도 여기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특히 러너나 라이더는 몸이 가벼워야 더 빠를 것 같다고 많이 생각하시죠. 대회 사진을 보면 내 몸이 또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남들과 비교하면 왜 이렇게 커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소셜미디어에서 기록이 좋은 러너나 사이클리스트를 보면 나도 더 가벼워져야 할 것 같습니다. 기록을 올리면서 체중부터 줄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죠. 물론 체중 관리가 도움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잘못되면
우리 몸에 큰 문제가 됩니다. 운동은 더 많이 하게 되실 거고요. 먹는 건 더 줄이고 그러다 보니 회복은 챙기지도 못합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체중이 조금씩 줄어들어요.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냐? 달리기 페이스가 안 나와요. 자전거 파워는 안 나오고요. 주말 단거리 이후에 평일에 회복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감기나 잠부상을 달고 살죠. 운동이 즐겁지 않고 마치 숙색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이때 많은 분들이 자신을 탓해요. 내가 멘탈이 지금 썩었구나. 정신 차려야겠다. 운동 더 해야겠다. 이제 나이는 속일 수가 없네. 힘들어. 그런데 몸이 필요한 건 더 많은 훈련이 아닙니다. 이 순간에 필요한 건요. 더 나은 연료와 회복인 거죠. 선수들은 훈련량 때문에 영양이 부족해질 수가 있어요. 오히려 심플합니다. 그런데 동호회는 훈련에 일상이 겹치게 되죠. 출근 전에 새벽 운동, 불규칙한 식사, 회의 때문에 밀리는 점심, 손님 때문에 못 먹는 자영업자분들, 육아와 집안일, 수면 부족, 스트레스, 이 모든 것에 에너지는 쓰입니다. 그런데 먹는 것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줄고 있죠. 그래서 동호인의 저영양은 더 조용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는 선수가 아니니까 괜찮지. 나는 밥도 먹으니까 부족하지 않을 거야. 나는 체중이 안 빠지니까 저영양은 아니겠지. 하지만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을 거예요. 체중만 보면 모릅니다. 몸무게가 그대로여도 회복은 부족할 수가 있어요. 저녁에 많이 먹어도 운동 전후에는 영양이 비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간식을 먹어도 필요한 영양은 당연히 부족할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나는 오늘 얼마나 먹었지? 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몸에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재료를 제대로 섭취를 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제가 앞서 설명이 조금 길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항목 중에서 4가지 이상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훈련 부족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식사와 회복도 꼭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아침 공복 운동을 자주 한다. 가벼운 조깅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공복으로 인터벌, 템포, 긴 러닝이나 라이딩을 자주 하신다면 몸에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자, 두 번째, 운동 후 1시간, 2시간 안에 제대로 먹지 못하는 날이 많다. 운동은 끝났는데 회복 재료가 들어오지 않는 상태인 거죠. 자, 세 번째, 운동량은 늘었는데 식사량은 예전과 거의 같다. 훈련이 늘어났는데 연료가 그대로라면 영양은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점심을 자주 대충 먹는다. 회의 때문에, 손님 때문에 바빠서 점심을 못 먹는 경우죠. 다섯 번째, 커피나 스낵, 과자로 피로를 버티는 날이 많다. 커피는 잠깐 버티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와 회복 재료를 대신하지는 못하죠. 자, 여섯 번째, 탄수화물을 일부러 자꾸 줄인다. 요즘 탄수화물을 굉장히 안 좋게 보는 시선들이 많아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안 먹는 습관이 많은데요. 이 탄수화물을 안 먹는 습관은 우리 몸에 에너지를 부족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자, 일곱 번째, 60분 이상 운동을 하면서 보급을 거의 하지 않는다. 긴 러닝이나 라이딩을 물만 마시고 버티는 경우가 되겠죠. 여덟 번째, 같은 페이스가 예전보다 더 힘들다. 심박은 빨리 올라가는데 속도는 안 나오는 경우 아마 많으실 거예요. 자, 아홉 번째, 회복이 예전 같지 않고 이틀, 3일씩 계속 밀리기 시작한다. 예전에는 하루 이틀 쉬면 괜찮았는데 요즘은 피로가 굉장히 오래가는 경우입니다. 자, 열 번째예요. 잠을 자도 개운하지가 않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몸은 피곤한데 잠이 깊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거운 상태입니다. 자, 11번째, 감기나 잠부상이 는 상태입니다. 종아리, 발바닥, 무릎, 아킬레스건 같은 곳들이 자주 불편한 상황이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12번째, 운동이 즐겁지 않고 숙제처럼 느껴진다. 몸이 계속 피곤하면 의욕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13번째입니다. 운동 후 단 음식이 강하게 당기거나 밤에 몰아서 먹는다. 낮에 부족했던 에너지를 밤에 한 번에 채우려는 패턴이 바로 이런 패턴입니다. 자, 여기서 4가지 이상이 반복이 된다면 이제 본인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약해진 걸까? 아니면 내 몸이 훈련을 받아들일 만큼 제대로 영양을 챙기고 있는 걸까? 방금 체크리스트는 식사와 회복을 점검하기 위한 내용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신호들이 있습니다. 좀 더 심해지면 이것들도 같이 봐야 되는데요. 제가 보통 영양 컨설팅을 해드리는 선수나 이제 동호인분들한테 같이 보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단순히 좀 피곤한가 보다 하고 넘기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먼저 여성분들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생리 주기가 불규칙하거나 생리가 멈추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남자분들의 경우 성욕이 떨어지거나 아침에 좀 내 몸이 평소 같지 않다라고 느끼시는 경우가 있고요. 감기나 몸살이 자주 오는 경우, 스트레스 골절이나 반복되는 부상이 또 있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 검사를 해보면 철분,
페리틴, 비타민 D, 비타민 B12, 콜레스테롤 같은 혈액 지표가 정상이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컨디션이 계속 떨어지고 훈련을 꾸준히 이어갈 수 없는 경우도 있고요. 수면 패턴이 무너지고 기분이 예민해지거나 우울감이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음식에 대한 생각이 너무 강해서 죄책감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운동을 했으니 안 먹는 경우가 여기에 또 많이 속하게 되고요. 이런 신호는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입니다. 특히 생리변화, 성욕, 골절, 스트레스 이런 경우에는요, 혼자 버티지 마시고요. 스포츠 영양사나 의사,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운동은 건강해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보내는 경고를 계속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영양 상태가 계속 반복이 되면은 몸은 단순히 조금 배고픈 상태로 절대 끝나지 않아요. 몸은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우선순위를 바꿉니다. 아마 이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생존 모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당장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능에는 에너지를 쓰게 되고 지금 급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능을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 호르몬 검사를 해보면 남성 호르몬 수치가 낮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면 뭐 꼭 남성 호르몬 문제는 아니지만 회복도 느리게 되고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되는 겁니다. 호르몬과 혈액 지표도 흔들리고 건강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뼈는 운동을 하면 사실 강해지는 조직입니다. 하지만 운동을 받아들일 영양과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오히려 약해지죠. 그래서 반복적인 부상이나 스트레스가 계속적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또 몸은 에너지를 아끼려고 대사 속도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제 당황을 하시죠. 먹는 걸 줄였는데 왜 체중이 안 빠지지? 운동량을 더 늘렸는데 왜 체력이 더 줄어드는 것 같지? 이건요, 몸이 계속 영양이 부족한 상태에서 에너지를 아끼려고 하는 몸에서는 아주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짚어보고 넘어가 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나는 분명히 많이 먹고 있는데 저녁에도 과식도 하잖아. 간식도 먹는데 뭐가 부족하다는 거야? 자, 제가 말씀드렸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많이 먹는 것과 제대로 먹는 것은 다릅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루 종일 커피로 버티다가 밤에 많이 먹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칼로리는 아마 하루에 먹은 양은 똑같을 거예요. 하지만 운동 전후에 필요한 연료와 회복 재료는 부족한 상태인 거죠. 그리고 또 요즘 많이 드시는 제로, 음료나 간식, 단백질밥, 과자, 야식으로 하루를 채웠다고 보겠습니다. 무언가를 계속 드시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운동하는 몸에 필요한 탄수화물, 단백질, 수분, 나트륨, 철분, 칼슘 같은 재료가 충분했는지 따로 봐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질문을 한번 바꿔보세요. 오늘 칼로리를 얼마나 먹었지? 얼마나 줄였지?가 아니라 오늘 내 몸이 운동하고 회복할 재료를 제대로 섭취를 했나? 해결책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 닭가슴살, 고구마, 샐러드를 정확하게 준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핵심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운동 전에는요, 너무 빈 상태, 공복 상태로 시작하지 마시고요. 60분 이상 운동 중에는 필요한 만큼 보급을 꼭 해주시고요. 운동 후에 회복 재료를 너무 늦지 않게 꼭 섭취를 해주세요. 자, 그럼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중요한 훈련 전에는요, 적은 탄수화물을 넣어보겠습니다. 바나나 반 개, 식빵 한 조각, 적은 주먹밥, 스포츠 음료, 그리고 꿀물 한 컵이라던가 간단하게 에너지 젤을 섭취하셔도 아주 좋아요. 이 정도만으로도 시작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인터벌, 템포, 페이스주, 긴 라이딩 전에는 공복을 고집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운동 중인데요. 60분 이내의 가벼운 운동은 물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60분 이상 조금 강도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되시는 운동을 한다면 보급을 꼭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많이 드실 필요는 없어요. 시간당 탄수화물을 20에서 30g 정도 드신다 생각을 해보세요. 에너지 젤을 하나 챙겨 가셔서 드셔도 좋고요. 스포츠 음료가 있다면 조금씩 마셔도 아주 좋습니다. 라이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바나나나 양갱처럼 익숙한 음식을 드셔도 아주 좋죠. 중요한 건 운동을 매번 공복 상태로 버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운동 후죠. 운동 후 바로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제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 보고 그러다 보니 굉장히 식사 시간이 늦어질 때가 많은데요. 그럴 때는 회복 간식을 준비를 해보세요. 우유와 바나나, 바쁠 때는 삼각김밥과 삶은 계란, 두유와 빵, 뭐 단백질 음료 다 좋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같이 들어오는 그런 루틴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탄수화물은요, 운동 중 쓴 에너지를 다시 채워주고요. 단백질은 우리가 다시 운동할 수 있도록 근육 회복에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운동 후 몸을 너무 오랫동안 비워주지 않는 것, 이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평일 식사도 꼭 신경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평일에 계속 영양이 부족한 상태로 버티다가 주말에 길게 운동하면 몸은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평일에 식사를 너무 타이트하게 가볍게 가져가지 마시고요. 점심, 저녁에 탄수화물을 너무 절제하지 마세요. 탄수화물, 단백질, 야채를 같이 먹어주시고요. 오후에 너무 피곤하다면
커피만 드시지 말고 작은 간식, 바나나, 요거트, 빵, 삶은 계란, 과일을 저는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요, 단백질만 먹고 끝내지 말아주세요. 다음날 훈련이 있다. 그러면 탄수화물을 어느 정도 꼭 섭취를 해주셔야 됩니다. 요즘 탄수화물 저녁에 안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살찐다고 그래서. 이건 살이 찌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일 훈련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드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운동하는 사람에게 먹는 것은 보상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훈련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많이 먹어서 생기는 문제만 걱정을 하죠. 하지만 운동하는 사람에게는 반대의 문제도 걱정을 해야 됩니다. 덜 먹어서 생기는, 그리고 제대로 못 먹어서 생기는 문제. 요즘 국내와 외국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저영양은요, 굶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운동, 일, 생활, 회복에 필요한 에너지와 재료에 비해 몸에 들어오는 에너지와 영양이 부족한 상태인 거죠. 이건 꼭 선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직장인분들, 자영업자, 육아를 하는 우리 동호인에게 충분히 생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 영향에 빠져 있으세요. 운동은 하는데 계속 피곤하다. 같은 페이스가 점점 힘들어진다. 회복이 늦어진다. 운동 후 식사를 자꾸 놓친다. 60분 이상 운동을 해도 보급을 하지 않으신다면 훈련 양만 보지 마시고요. 식사를 같이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생리적인 변화, 그리고 성욕, 반복적인 부상, 스트레스, 골절, 잦은 질병, 피로나 우울감이 있다면 혼자 절대 버티지 마시고요. 전문가를 꼭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해결책은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훈련 전에 적은 양의 탄수화물 꼭 섭취해 주시기, 60분 이상 운동을 한다면 보급 챙기면서 연습해 보기, 운동 후에는 탄수화물과 단백질 같이 섭취해 주기, 그리고 평일 식사를 너무 가볍게 드시지 말기. 핵심, 필요한 타이밍에 필요한 만큼 섭취하기.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도 계속 피곤한 경험이 분명히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아침 운동 후 하루 종일 피곤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운동 후 식사를 못 하시는 경우도 있고, 주말 장거리 후에 회복이 오래 걸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평소 가지고 있던 고민 중에 좀 같이 고민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도 같이 고민해보고 또 댓글 남겨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모두 화이팅!